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수업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시험 이렇게 읽는 거 보여주면서 시험 생각을 좀 해보게 하기 위해서 공부 스크랩을 하는 겁니다. 학생이 분명히 자습서 샀고 저는 자습서 사기를 바랍니다. 밑줄 치고 꼭 읽어야 되니까 평가 문제도 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습서를 빨리 보게 하기 위해서 스크랩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내는 나죠. 나. 그러니까 화자가 등장하네요.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내 유년 어린 시절이니까 어린 시절을 지금 돌아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회고를 할 가능성이 크니까 이때는 내가 주인공이가 쉽지 않아요. 그죠? 관찰자일 가능성도 많아요. 어린 시절에 관찰하고 보는 거. 근데 울타리는 뭐 옛날 집에서 담장 시멘트로 안 하고 탱자나무로 많이 심었어요. 한쪽에다가. 탱자나무 잘라가지고 한약재로 약재로 팔기도 하고, 그 탱자나무를 심으면 이렇게 나고 가시들도 있고, 노란색 탱자가 열리고, 근데 이 유자, 탱자 이런 말이 있는데, 유자는 먹는데 탱자는 버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담장을 만들기는 되게 좋았어요. 가시도 있고, 고양이나 개도 못 들어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가시나 그 먹지 못하는 탱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울타리는 담장인데 내가 어렸을 때는 마당에서 놀았겠죠. 울타리가 있으면 마당의 개념이 뭔가, 이 바깥의 개념이 뭔가, 이런 것들도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 체험과 성찰, 반성 관찰을 담아, 보통 경험과 성찰, 성찰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건 보통 수필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필일지 소설일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해되세요? 짧게 쓰면 수필일 가능성이 있고, 이 경험을 담아서 내가 화자로 해서 회상하는 것처럼 소설을 쓰기도 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감정 이런 거 보면 감정 서술을 많이 하겠죠. 자, 해석, 주제를 해석해 보면 자, 나오네요. 탱자나무에 얽힌 관련된 어린 시절, 유년,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되는데, 어린 시절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걸 바탕으로 삶에서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죠. 선생님, 가시처럼 박혀 있는 게 있죠. 뭐라고? 네가 공부를 그따위로 하냐? 그러면 가시처럼 박혀 있죠. 아유, 네가 뭐 그 정도지 뭐, 이렇게 하면 가시처럼 뭐 쑥다 그래서 안 나오죠, 잘. 달 속에서. 그래서 성찰하는 수필이네요, 수필. 자유롭게 쓴 거예요. 수필은 두 개로 뭐라고요? 경험과 성찰, 깨달음. 반성, 관찰하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같이 사람들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필을 다른 말로 나 자신의 이야기를 세계화. 깨달음은, 이 자아의 깨달음을 세계화, 세상 사람과 같이 공유한다 해서 자아의 세계화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일상, 보통, 일반적인 상황의 경험, 가치를, 가치 있는, 경험에서 가치 있는 의미를 끌어내야 돼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 끌어내. 그래서 살아가면서 직접 면하는, 그렇게 되는 인생의 고통을, 그게 까시겠죠. 슬기롭게,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이게 수용이 문제죠. 이런 상황이 되다. 첫 번째 단계는 수용이에요.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이렇게 수용한 다음에, 이거를 자양분, 양분으로 삼아서 양분, 비료, 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을 감정서술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 그래서 이걸 교술 장르라고 그러죠. 수필을 보통 교술 장르. 됐어요? 교술시가, 교술. 교훈, 서술. 그래서 교술이라고 해서 수필을, 다른 말로. 관련된 거 이렇게 다 하죠? 자, 경수필입니다. 경수필이 있고 중수필이 있는데, 이 중수필은 무거운 수필이고, 이건 가벼운 수필이라, 이건 개인 경험이 많고, 이거는 사회적인 얘기가 많고, 사회와 관련된 깨달음. 그죠? 이건 이론적인 게 많고, 이거는 소논문 같은 거예요. 소논문. 사회에 대한. 그죠? 불매운동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거. 깨달음. 보고 느낀 거. 그러니까 사회적인 거, 이론적인 거, 소논문이면 이건 개인적인 거, 이건 생활적인 거, 간단한 이야기. 그래서 이거 보세요. 체험을
회상하면서 감정적으로 썼죠. 감정을 써서 했는데 그러니까 교훈을 느꼈다. 됐어요? 그 연결을 시켜서 보셔야 돼요. 항상. 네. 자연의 물건, 자연물 이런 거를 객관적인 상관물이라고 해요. 객관적 상관물. 그게 뭐예요? 객관적으로 상관된 관련된 물건. 객관적 상관물. 상관 있는 물건. 근데 이걸 보고 내가 얘는 슬픈데 얘를 보고 얘는 즐거워 보이는데 나는 슬퍼. 그러면 감정이입 아닌데 얘는 아무 생각 없는데 이게 슬퍼 보인다고 내가 써. 그래서 내 주관적 감정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감정이입이라고 시에서 얘기하죠. 이해되세요? 네. 어쨌든 객관적인 상관 있는 물건. 그리고 소재, 제재, 주제를 표시하는 제재, 소재예요. 재료. 소재. 주제를 나타내는 재료. 주제 플러스 소재예요. 이거 재는 재료예요. 됐어요? 그럼 주제는 뭐냐? 중심 생각이에요. 중심 생각. 삶의 고통, 까지 같은 고통을 인정하고 알게 돼. 그래서 수용해서 그러면 변화되고 깨닫게 돼. 내가 스스로 공부를 지금 열심히 안 한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래. 선생님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더 해야 되는 건 내가 너를 끌어올려주고 싶은 건 여기요. 이만큼 해야 많이 하는 건데 너는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더 했어. 그럼 많이 했대. 남들만큼 많이 해야지. 그래야 진짜 많이지. 응? 네. 조금 더 참어. 많이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해. 죽어라 해. 그랬잖아.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공부가 딱이야 그게. 그치? 네. 그 말 누가 했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신에게는 12달이 남았습니다. 수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어머님, 신에게는 어머님, 저에게는 12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배 12책이 아니라 12달. 바꿔야지. 알았어? 네. 저기에 있는 대선단이 와도 싸워서 이겨야지. 자, 탱자나무에 대한 어린 시절, 얽힌, 관련된, 얽히고 설킨, 관련된 체험을 바탕으로 체험을 회상한다. 체험을 써. 느낀 정서. 그러면 어릴 적 느낀 것도 쓰겠지만 그것만 쓰면 안 되겠죠? 네. 나이가 들어서 느낀 것도 써야겠죠? 그래야 이게 비교가 돼야 변화가 나오겠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효과적으로 정서가 감정서술이 잘 전달되고 삶의 고통을 대하는 슬기로운 방법 뭐라고 써요? 인정하라고. 네가 공부를 옛날에 안 했었고 못했었고 덜 했었고 네. 그럼 하면 돼. 그치? 감정서술 교훈으로 유년기와 성장기의 체험 어릴 때 조금 더 컸을 때 체험을 통해 깨달은 가시 의미를 통해 삶에서 겪게 된 가시 이런 거 많지. 누가 그러죠. 저도 그래도 유튜브에 이렇게 찍어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더럽게 수업 못하는 이렇게 딱 써놓으면 가시가 박히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응? 편집도 할 줄 몰라가지고 수업하는 모든 걸 다 올려버리니까 지저분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분 주세요. A라는 학생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 수업이 달라지지. 이 학생이 등급이 낮으면 어려운 거 다 설명하면 이 학생 너무 힘들어서 못해. 이해 안 된다고 그래. 이 학생이 수준이 높으면 간단하게 탁탁탁탁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쵸? 그런 딜레마가 있지. 어쨌든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겠어요. 긍정적.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 긍정적. 슬기롭게 대처하면, 대응하고 처리하면 오히려 발전 성숙의 근원이 되는 힘, 움직이는 힘이 된다. 인생의 소중해. 고통의 깊이를 깨닫고 돼. 저 가시가 깊이 있게 살 속에 들어가죠. 못 빠지게. 겸허하게,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났다고. 좋은 거 다 썼네. 가시는 뭐라고요? 자연물이겠죠. 빗대어 비교하면서 했는데 이 가시는 고통이고 상처이겠죠. 네. 깊이 들어가겠죠. 네. 자, 소재, 재료죠. 재료의 의미를 구체화하죠. 가시의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보여줘. 네, 소재랑 제재랑 차이가. 제재가 주제 플러스 소재라고.
소재가 하나, 둘, 셋 있죠? 네. 주제랑 제일 가까운 소재가 뭐라고? 제재. 제재. 나머지는 소재 1, 소재 2, 소재 3, 소재 4인데 주제랑 제일 가까운 게 제재. 됐어요? 자, 탱자나무와 관련된 일반 상황의 경험 가치를 발견하고 교훈을 읽었다. 그래서 서두, 서론, 론이 아니죠. 서두, 머리두, 본문, 결말. 서론, 본론, 결론. 처음, 중간, 끝. 됐어요? 그냥 서두, 서론하고 비슷해요. 서하고 똑같아요. 서론이랑 똑같은. 시작, 중간, 끝. 서론은 논설문에서 쓰는 거죠. 처음, 중간, 끝은 설명문에서 쓰는 거죠. 네. 얘는 서두, 본문, 결말 이렇게 했네요. 이해됐어요? 뭐예요 이거는? 수필. 수필에서는 서두 본문 결말. 아니요, 4단 구성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3단 구성을 했다고 이렇게. 네, 무조건 처음은 서두로. 아니, 서로 처음, 본문, 결말 이렇게 써도 돼. 처음이든 서론이든 서두든 논설문에서는 서론자를 쓰고 설명문에는 처음을 쓰고 수필이니까 서두 이렇게 썼다고. 그러니까 서론 쓰면 틀린다고. 처음, 본문, 결말하면 틀리진 않고 세모고. 근데 선생님이 이게 서두야 이렇게 가르쳐주면 무조건 서두로 써야 된다고. 학교에서. 됐어요? 네. 탱자나무가 울타리가 많았던 고향, 그 시골이겠네. 가시로 했으니까, 그죠? 유년시절, 가시 얽힌 경험, 성장하면서 느꼈던 가시를 지녔던 경험과 성수, 가시를 통해 알게 된 인생. 그러면 표처럼 가시가 이렇게 나오면, 그죠? 유년시절, 성장기,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가시의 의미를 이렇게 써야죠. 이게 관통되겠죠. 울타리. 예, 통계나무 많았다. 가시에 얽힌 유년시대 기억이 있다. 성장하면서 생활 속에서 생활의 짐, 어려움, 부담, 짐진, 어려움 속에서 마음속에 가시를 갖게 됐죠. 그래서 인생의 소중함, 살아가는 게 소중하다고. 이제 사람들이 왜 사냐? 사는 것 자체가 소중해요. 사는 것 자체가. 숨 쉬는 거. 왜 숨 쉬냐? 그러면서 멈출 거예요? 들숨과 날숨을 사는 사이에 인생이 있어요.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사이에 인생이 있어. 순간순간 뭐라고? 생명의 작용을 하는 거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행복이고 소중한 거라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거라고. 아닐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통은 힘들죠. 네. 그 고통의 깊이를 일깨워주는 가시. 근데 고통만 느끼면 안 되죠. 반전을 해야죠. 그죠? 그 깨달음. 그 향수는 뭐예요? 네, 기억.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움. 기억. 됐어요? 네.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느냐 봅시다. 경수필, 중수필을 내고는 그냥 단순하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경수필이랑 중수필. 이거 생활이니까. 네. 됐어요? 자, 뭐라고요? 체험을 하는데 회상. 그거를 감정적으로 쓰면서 회상해보니까 이게 교훈적인 일이었구나. 이렇게. 됐어요? 삶의 고통에 대해서 인식 변화와 뭐라고요? 깨달음. 가시, 뭐예요? 자연물에 비교하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니까 이게 제재겠죠? 네. 뭐라고요? 주제할 때 어이죠? 제재죠. 일상, 보통의 경험이고 가치를 발견하고 보통 생활에서 발견했어요. 삶의 교훈을 끌어내고 예시를 한 게 뭘까? 도치는 위치를 바꾼 거죠? 네. 이렇게. 맞지? 응?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일로 가게. 그치? 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은데 서두 조심하라겠죠?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성장하면서 생활에 뭐라고요? 짐 때문에. 그럼 이 생활의 짐이 뭔지를 확인해야 되고 어린 시절의 기억도 확인해야 되죠. 어쨌든 뭐의 소중함? 살아있는? 거기 뭐라고 썼어? 인생의 소중함. 그 인생의 소중함. 소중하다 인생이. 고통의 깊이를 느껴주는 가시의 의미. 가시. 자, 탱자나무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자, 여기 있네. 가시 가지고 놀이를 했네. 그럼 당연히 찔리겠지. 그럼 부으면 가시에 독이 있을 거라고. 다
단정했다고, 잘못 생각했다고. 근데 독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꽃과 열매를 지키려고. 장미꽃이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꼭 장미, 그죠? 본인을 지키려고. 네. 근데 탱자꽃잎이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고 슬픔을 느낀 탱자꽃잎이 자기를 지키려고 했는데 가시가 찔렸나 보네. 잘못 자라서, 그죠? 네. 슬픔을 느낌. 또 컸어. 학창시절, 여기서부터 유년, 학창시절, 성장기, 결혼하면서. 그러면서 무거운 생활의 짐을 지겠죠. 그런 마음속에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날카로운 가시가 됐죠. 애들이 그러죠. 엄마가 공부 안 해. 그러면 몰라! 이게 가시예요. 왜? 그 가시로 엄마를 막 찔러버려. 너 몇 번 찔렀냐? 솔직히 얘기해봐. 많이 들어. 예, 그렇죠. 그러지 마. 그 줄은 뭐 할 거죠? 자, 가시와 같은, 이게 뭐라고요? 빗대어, 비유. 삶의 고통이 발전과 성숙의 뭐라고? 온도. 원동력, 근원이 되는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한다. 가시는 인생의 고통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건 똑같죠. 엄마가 공부해. 그럼 잔소리가 되는 건 뭐라고? 네가 설득이 안 되는 거. 엄마가 공부해. 그럼 네. 하고. 엄마가 날카롭게 찔렀어. 너를 공부해. 그러면서. 그럼 네가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지금 이걸 말하는데 나를 위해서 말하는 상황에서 엄마가 편안하지는 않으시구나. 이거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맨날 왜 짜증을 내. 이렇게. 인생의 소중함, 깊이. 자, 가시. 얘는 뭐라고요? 꽃과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자신을 뭐라고요? 괴롭게 하는 삶을 혐오하는 건 싫어하는 거죠? 로크레크의 가시. 탱자나무의 가시. 좀 다르네? 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뭐라고요? 자기 방어라는 데 방어 기제라고 하고. 가시가 돼. 가시 돋친 말을 내뱉어. 냅둬!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렇게, 그지? 냅둬! 대충 살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뭐 가시가 찔리지. 삶의 고통을 긍정적으로 승하여 훌륭한 그림을 그리게 함. 이렇게. 그리고 꼭 그림을 그리게 함. 가시의 무슨 측면? 긍정적인. 긍정적. 이런 걸. 승화가 뭐야, 승화? 과하게 나온 거야. 이게 뭐라고? 고체가 액체를 안 그치고 뭐가 돼? 기체가 되는 게 승화야. 가시로 찔러. 너 그따위로 살지 마. 공부 좀 해. 그랬더니 슬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진짜 이따위로 살면 안 되겠지. 편안. 공부해야겠지. 하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가지. 네. 이걸 거치지 않고. 네. 그게 승화야. 감정의 승화. 뭐라고? 승화. 감정도 승화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가 그걸 열심히 했어. 그럼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그러면 감정에 쪼그란다. 에? 선생님 왜 그러시지? 생각해보면 진짜 내가 이거 잘했다 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만은 아니네. 당연히 이걸 해야 되네. 더 발전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해봐야지. 선생님한테 내가 반드시 너 열심히 했다. 너. 이런 소리 듣고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감정의 승화인데 그 정도가 뭘 집중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그래 알아줄게. 열심히 했어. 계속 열심히 칭찬해줘. 그럼 요만큼 한 거? 그거 봐. 너 달라지잖아. 어떤 애가 누적 기록부 써왔는데 내가 막 했더니 막 집에 가서 엄청 기분 나쁘대. 근데 다음 주에 확 달라졌어. 누적 기록부. 너 누적 기록부 안 내? 며칠 썼어? 저 이제 오늘 쓰면 일주일. 꽉 채워갖고 다 분석해갖고 요거 쓴 거를 갖다가 뭐라고? 여기다 추가로 빨간색으로 이거 다음 주에는 이거 계산해야지 이렇게 다 써갖고 나한테 내면 그냥 녹화해야지 증거로. 열심히 했나 안 했나. 솔직히 당당하게 인정해서 누적지를 어떤 애는 이거 창피하니까 올리지 마시라. 발전 안 해. 인터넷에 그거 공개했어. 다음에 또 찾아보니까 또 공개했어. 당당하게 발전해야 돼. 아니라고? 어차피 남들이 네 거 누적 그렇게 살피면서 제가 누구야 엄청나게 열심히 못했네 이런 거 안 해. 근데 네 당당함이요.
내가 이거 수업하는 거 왜 다 올려 인터넷? 당당하네요. 이렇게 산다고 수업을 잘하든 못하든 학생한테 할 말 해주면서 너 그 정도 아닌데 그 정도 하고 만족할 거냐고 얘기하면서 증거로 다 남겨놓는다고. 네가 어른 돼서 보든 봐봐라. 엄마가 공부해 그러면 딱 찔려가지고 맨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감정의 수가를 얼마나 했나 봐봐라. 그승이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는 그래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 이런 거 많어. 어차피 우리 엄마는 공부 안 하면 나한테 야 따비야 이렇게 하는데 엄마 말 좀 부드럽게 쓰세요. 인생이 그렇게 아니거든요. 자식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조곤조곤 설득하면서 얘기하면 엄마가 그래 내가 다음부터는 부드럽게 교양 있게 얘기할게. 너 똑바로 공부해 이렇게 왜 그런 걸 어차피 뺄 수 없는 가시라면 받아들여. 내 부모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더 발전하겠다. 내가 해야겠구나. 저렇게 거칠게 얘기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야, 그래서 뽑아낸다고? 그래, 그럼 가실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와. 부모 마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아니야. 글쓰리가 추구하는 삶은 뭐야? 자신의 약점, 상처. 뭐라고? 네 약점, 나 이거 못했어. 받아들여. 그래야 그 다음에 올라가지. 그게 누적거려 보여. 네 있는 대로 써. 잘하든 못하든 다 알게. 졸았으면 졸았다고 써. 상처도 다 써. 써놓고 그걸 고쳐. 애들이 쓰라고 했더니 뭐 쓴 거야. 진지하게 써. 진지하게. 삶은 진지하게 좀 상처래. 그래야 다스릴 수가 있지. 진지하게 봐야 이걸 구체적인 걸 봐야 이걸 다스리지. 그래야 발전이 되든 뭐든 하지. 네 삶 속에 수많은 가시가 있어. 1시간을 공부했는데 수학을 5개 써. 5개 써야지 솔직하게. 그래 몇 개 하는 줄 알고. 그래야 빨리 하는 걸 가르치든 하지.